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오늘 0.54% 하락을 했고 S&P 500은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0.72%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0.09%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2.36%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1.89% 하락을 했고 AMD 역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만 해도 소폭 상승했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최악의 경제 충격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투심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다이먼은 이날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전엔 경제 먹구름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현재로서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 그 허리케인 규모가 작을지 아니면 초대형 폭풍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자들을 향해 스스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우선 JP모건은 매우 보수적으로 경제 충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느려졌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밝혔고 소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에 직면하면서 일부 수요 완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 역시 매수자들이 높은 집값과 금리 급등 탓에 수요 약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연준은 본격 긴축 이후 경기가 다소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베이지북을 통해 시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날 국채금리 역시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1bp가 올라 2.915%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오늘 0.72%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11,300불이라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6월은 연준의 양적 긴축이 시작을 하는 첫 달입니다. 연준은 이번 양적 긴축을 통해 월 950억 달러 규모로 대차 대조표상 자산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규모는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 수준이고 양적 긴축은 추후 변동성을 키울 주요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이라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분간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 역시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하여 배럴당 114.8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 역시 오늘 1.6% 상승을 했고 아래 보이시는 RSI는 64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옥시덴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7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시덴탈의 주가가 이렇게 54불대에 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PC 프린트 제조사인 휴렛 패커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HP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HP 주가 역시 오늘 3.86%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61로 마감을 했습니다. HP는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 관련 실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를 3센트 올려 주당 4.3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프린터 사업에서 서비스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고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부 제품 출하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1년 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향을 꾸준히 지켜보시고 HP의 주가가 35불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역시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9.9% 상승을 했고
연간 수익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용이 느려지고 있고 향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낮췄습니다. 세일즈포스 차트를 보시면 이날 10% 가까이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작년 11월 311불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하락은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 발표 이후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29,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오늘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 마감 이후 추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완동물 소매업체 추이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추이의 주당 순이익은 4센트로 시장의 예상치를 18센트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추이는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디비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회사인 몽고디비는 이번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0센트로 보고를 했고 이는 시장의 예측을 29센트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몽고디비는 현재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손실이 2.08달러가 나왔고 매출은 13억 8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게임스탑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스탑은 1세대 밈 주식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주가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0.81%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개별 투자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5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